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일의 컨텐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낮에는 특히 정말 35도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많이 더운데,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린 타임 레버리지를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이미 리플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난하게 살기는 글렀다. 부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독자 선생님들이 이 더위에 아프시면 절대 안 되겠죠. 요즘 또 코로나가 또 굉장히 또 기승을 다시 부린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조심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미흡한 영상이지만 이렇게 또 제 컨텐츠를 좋아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저희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 좀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3,800만원 중반대 정도 조금 올라왔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만족하지 않은 금액이다. 그쵸? 딱 업비트 창만 봐도 아직까지는 역시나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좀 아쉬운 그런 시장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도 아직도 900원대 초반이다. 이런 부분에서 세력들이 한 번에 절대 가격을 올려주지 않죠. 한 번에 올려주지 않고 한번 약식 판결 크게 왔다가, 그쵸? 살짝 또 개미 털기 하다가 또 크게 갈 거예요. 또 개미 털기 하다가 또 크게 가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DCA를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통하면서 본인의 수량에 집중하자고요. 절대 개미 털기에 놀아나지 말자. 세력들의 장난질에 놀아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2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1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인데요. 그쵸? 그 회사 하나에 3분의 1 토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력들이 너무나 가지고 놀기 좋은 장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꺾기 장세, 이렇게 세력들이 시기에 저울질을 하고 개미 털기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그런 장난질에 우리 타임 레버리지 구독자 선생님들은 절대 놀아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고요. 오늘도 또 펀더멘탈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그런 인사이트 공유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 또 잠깐 짚고 넘어가게 되면 현재 가격 자체가 90달러 초반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가격대고, 이럴 때일수록 어떤 스탠스라고요? 너무 좋다. 반감기? 이제 반감이 몇 시간조차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도 가격이 이 모양이야? 짜증나. 괜히 투자했어. 실망이야. 가 아니라 모아갈 수 있는 시기를, 기회를 주고 있구나. 언제 또 올라갈지 모르고 온체인 데이터상 XRP 뿐만 아니라 LTC, 라이트코인 자체도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중에 라이트코인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만 더 타임 레버리지 한번 해보시죠. 아마 좋은 결과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도 8월 달에는 좀 양봉으로 솟아오르면서 어느 정도 개미 털기 끝난 시그널 보여주면서 살짝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1달러에서 2달러까지는 좀 찍어주면 굉장히 또 기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트위터와 기사 통해서 천천히 살펴보시죠. 에드워드 파리나 님이 하나 또 소식을 전해주네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통해서 리플을 언급하면서 동기화된 지불 결제 탐색한다 XRP 해시태그 걸어놨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시뮬레이션된 RTGS 시스템으로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 영국 중앙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RTGS 시스템으로 리플을 솔루션으로 지금 성공적으로 통합, 이미 ISO 2002 메시징 시스템을 채택하면서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됐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논문이 나왔다는 부분에 놀랄 필요가 전혀 없다. 바로 어제 영상에서도 바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에 리플의 개념이 이미 증명되고 있더라. 우리는 리플의 연결과 리플 커넥과 인터레저 프로토콜 ILP를 통해서 연결하면서 서로의 다른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이게 바로 RTGS고, 서로 다른 두 통화의 동기화된 이동을 탐색하기 위해서 리플과 함께 개념 증명을 수행한다. 이 부분에서 영국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잠깐 보고 가게 되면 일단 전체적인 틀만 봤을 땐 이 RTGS로 귀결이 되더라.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 미국에서 새로운 페드다오가 나왔다면 영국에서는 RTGS라는 그런 결제 시스템을 쓰는데, 거기에는 이 챕스라는 거액 결제 시스템이 있고 BACS, FPS 등등 링크, CNC, 비자 등등의 이런 소액 결제 시스템이 있더라.
다시 크게 보면 RTGS가 있고요. 작게 보면 이런 소액 결제 시스템 얘네들이 들어가 있더라. 그런 부분에서 RTGS가 지금 뭔지 나오고 있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실시하는 하나의 총액 결제 시스템이 바로 RTGS다. 실시간 총액 결제이다.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다. 미국이 페드나우라면 영국은 RTGS. 그 중에서도 거액 결제 시스템인 이 챕스. 거액 결제 시스템을 다른 말로 하면 고부가가치 결제 시스템, 이 챕스에 지금 리플의 개념이 증명되면서 글로벌 금융 메시징 표준인 ISO 2002 메시징 표준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이고, 이 ISO 2002에는 리플사가 직접적으로 굉장히 의사결정 기구로 손꼽히는 RMG 그룹으로, 레지스트레이션 매니지먼트 그룹으로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액 결제뿐만 아니라 소액 결제 시스템에도 계속적으로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들어가더라. BACS, FPS 이런 게 소액 결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BACS, 챕스 거액 결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FPS가 바로 이거예요. Faster Payment Service요. 얘가 바로 거액 결제 시스템이고, 이 BACS와 FPS가 바로 소액 결제 시스템인데, 하나씩 나누어 보자면 BACS는 이 급여라든지 연금 같은 거, 입금 이체 같은 거, 공공요금 내는 거, 보험료 내는 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소액 결제 시스템으로 이 BACS가 들어가고, 이 FPS, Faster Payment Service는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 같은 거, 이런 거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소액 결제 시스템이거든요. 자, 크게 다시 볼게요. 영국에는요, 이런 소액 결제 시스템 FPS와 BACS가 있고요. 거액 결제 시스템인 챕스요. 고부가가치 이동. 거액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들어가면서, 그쵸? 지금 하나의 또 혁신적인 금융의 변환, 금융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과거 시스템인 페드워치와 페드와이어가 아닌 페드나우로 새롭게 나오면서, 여기에도 역시나 리플과 굉장히 연루되어 있는 회사들과 ISO 2002 마이그레이션이 여기도 또한 들어가면서 새롭게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금융의 판을 바꿔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한국은행 자료에서 ISO 2002 기구들의 RMG 그룹으로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 더 얹어가자면 유럽의 중앙 예탁기관인 클리어스트림과 유로클리어가 있다. 이 두 회사는 푸날리티라는 하나의 미국의 결제 시스템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지분을 어느 정도 인수했어요. 그 푸날리티 같은 경우는 FNA 결제 시스템과 같이 가고, 그 부분에 있어서 CME 그룹, 시카고 거래소와 캐나다 페이먼트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리플이 중점적으로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국가안보기관, 다시 말해 미국의 재무부와 국방부에게 지금 신뢰를 받고 있음을 뜻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서도 역시 FNA 공식 자료를 보게 되더라도 Central Banking Trading이라고 하면서 FNA 공식 자료고요. 2021년도 5월 자료입니다. FMI가 뭐죠?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요. 금융시장 인프라와 그리고 핀테크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결제와 페이먼트적인 부분에서 혁신을 일으킬 것이냐, 그런 관점, 오버사이트가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에 리플이 계속적으로 여기도조차도 나오고 있더라. ILP,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통해서 굉장히 복잡했던 그런 하나의 국가 간의 결제 시스템이 한 번에 새롭게 쉽게 바뀌더라. 그렇기 때문에 ISO 2002 메시징 표준에도 리플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이미 FNA와 그뿐만 아니라 어제 언급드렸던 BIS라든지 IMF, 월드뱅크, WB라든지 아시아개발은행, 유럽연합에서 나온 이나 트바 모두가 리플을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그리고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ODL 시스템을 모두 깔고 있는 스위프트 2.0으로 가는 부분에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드워드 파리나의 그런 트위터를 봤을 때 깜짝 놀랄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이미 리플에 대한 개념을 증명하면서 새로운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RTGS에 리플이 중심적으로 들어간 ISO 2002를 넣었기 때문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플이 계속적으로 펀더멘탈이 확장되는 그런 기사들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문서들을 확인하면서 그냥 타임 레버리지를 시전해 주시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보유량을 벌써 15만 개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마이클 세일러가 굉장히 비트코인 라이트닝 서비스를 통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전통적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회사죠.
그 부분에서 지금 성공리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실질적인 재무 결과 보게 되면 2023년 2분기에 계속적으로 재무 결과가 나오면서 현재 정확히 15만 2,8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더라. 2023년 8월 1일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최근 자료고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 비트코인 투자 성공적이라고 하면서 R&D를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 부분, 투자 확대로 주주, 고객에 대한 혜택, 그렇게 선순환 구조도 나오면서 투자의 성공이 계속적으로 그런 BI 회사의 성장까지 이끌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글로벌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하나의 회사의 모습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새로운 CEO 폭래의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개그맨 닮은 것 같아요. 저만 이 사람 닮았다고 생각하나요? 약간 우리나라 개그맨 김민규 씨를 살짝 닮은 것 같은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역시 마이크로 세일러가 창립을 했지만 지금 현재 CEO는 이 퐁레라는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 회사고요. 모바일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회사다 나오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라이트닝 서비스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BI 전문 기업이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건 독일의 SAP도 같이 가는 그런 하나의 큰 회사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 주시고, 최근에는 적극적인 비트코인 투자로 유명해졌다. 큰 폭의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큰 손실을 입자. 지난해 9월 마이클 셀러 회장은 지난 1989년 창업 이후에 30년 만에 의장으로 물러나면서 최고 재무 책임자 CFO였던 퐁레가 CEO 자리에 취임을 했다라고 나오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89년에 만들어졌지만 이런 BI 기술을 계속적으로 제공해 오면서 지난 30여 동안 수많은 BI 전문 회사들이 사실 다 통합이 됐거든요. 독일의 SAP라든지 오라클 같은 그런 회사들이에요. 나오네요. 오라클이라든지 독일의 SAP 등 대형 기업에 인수 합병됐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서비스를 통해서 기관들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면서, 하나의 루트를 만들면서 독립 BI 전문 기업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영위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세일러는 굉장히 영리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잠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SAP 잠깐 보고 가게 되면 SAP도 마찬가지죠.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앤드 프로젝트 인 데이터 프로세싱의 약자로 이 SAP가 굉장히 독일의 시가총액 1등 기업이거든요. 독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독일 만하임에서 IBM 출신 엔지니어 5인이 설립한 그런 회사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이 가는 굉장히 명성이 높은 그런 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회사입니다. 이 BI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회사의 거래처 목록이라든지 그 거래처에 우리가 지금 팔고 있는 어떤 재무 관리라든지 수금받아야 될 그런 목록이라든지 고객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 게 바로 SAP 셉이거든요. 제가 현재 독일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 독일의 셉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한 그런 회사고, 이 부분에서 셉이 또 어떻게 가고 있죠? 독일 시총 1위 SAP 셉이 USDC 활용하면서 국가 간 결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SAP조차도 그런 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회사들도 코인과 연관이 되면서 하나로 뭉쳐질 것이다. 셉뿐만 아니라 그럼 오라클도 가겠고, 이제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이런 계열에 합류가 되겠죠. 그러면서 또 어떤 그림을 떠오를 수 있냐? 앞서 언급드렸던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새롭게 ISO 2002를 탑재시키면서 새로운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내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제가 핀테크 회사들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페이먼트 시스템이라든지 블록체인과 연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혁신을 제고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여기 보이시나요? SAP, IBM, 오라클, 여기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SAP 같은 경우도 이런 서클사의 USDC를 활용하면서 국가 간 결제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런 거랑 지금 상호 연결되는 하나의 그림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게 모두 다 ILP로 연결이 될 것이다. 인터레저 프로토콜이 연결이 되면서 그런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이 융합되면서 모든 게 다 XRP 레저를 통해 유동성 허브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형 금융기관, 비트코인 투자 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계속적으로 달러 매입하고 있거든요. 어떤 회사들이 매입하고 있냐?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2만 주, 블랙록이 1만 주 넘게, 피델리티 계속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분을 사들이더라. 모건 스탠리까지 나오고 있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그런 기득권 세력들,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더라. 하나 더 보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10대 제주주에 1경 이상을 운행하는 블랙록뿐만 아니라 월가 주류들이 계속적으로 줄줄이로 대주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눈여겨봐야 되고, 역시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피델리티 등등 나오면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계속적으로 사면서 대주주에 등극을 했다라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잘 아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잠깐 증시로 보고 가게 되면 BAC 뉴욕 거래소에서 보고 가게 되면 기업 개요를 봤을 때 지금 누가 가장 대주주로 있다고요? 바로 워렌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대주주로 약 13%의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 워렌 버핏이 어느 정도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밑에도 물론 뱅가드라든지 블랙록이라든지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든지 피델리티, 이들은 역시나 함께 간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 역시나 우리가 내면적인 부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게 되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렌 버핏의 투자 목적인 지주회사다라고 나오면서 거기에는 워렌 버핏이 회장으로 있고 부회장으로 워렌 버핏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찰리 먼거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비트코인과 그런 암호화폐를 쓰레기라고 하고 있죠. 버핏의 오른팔 먼거, 여기 워렌 버핏이 있고 여기 찰리 먼거가 있는데 암호화폐 허용한 미국이 부끄럽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은 쓰레기고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이 쓰레기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은 망상이고 사기꾼만 모여있다 하면서 어떻게 하죠? 대중들이 미래를 보지 못하게, 비전을 보지 못하게 블라인드 효과를 주면서 기득권 세력들만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한 개 더 보면 찰리 먼거, 그의 오른팔인 찰리 먼거도 암호화폐는 쓸모없고 반사회적이다 일침을 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사를 보고 역시나 워렌 버핏 같은 그런 투자의 귀재들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계속적으로 대주주로 등극할 만큼 많이 매입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적인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성장하면서 그 시장 파이는 엄청난 파급 효과 커질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리플 네트워크 XRP가 있다는 부분 알아주시면서 타임 레버리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은 계속적으로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미래에 대해 투자를 하죠. 최근에는 석유 회사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계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지분율 25%까지 올렸습니다. 왜 석유 회사에 워렌 버핏이 미리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계속적으로 오펙 플러스라든지 브릭스 그런 통화가 나온다고 예견이 되면서 세력들이 세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되고 있죠? 미국의 달러의 패권은 점점 낮아지면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이 힘들어지면서 지구가 힘들다 보니까 지구의 온난화, 이상기후 현상, 엘니뇨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오고 지진과 태풍과 그런 무서운 자연재해들이 나오면서 공급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좀 어렵게 줄고 있는데 수요는 일정하다 보니 굉장히 에너지가 나중에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내수 시장이 강화되는 인도 같은 나라들이 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릭스라는 나라들이 점점 세력을 확장시키면서 브릭스 통화까지 지금 조만간 나온다고 얘기가 되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디지털 위안화와 디지털 루브라를 통해 치켜 세우면서 미래의 CBDC 디지털 세상이 오게 되면 암호화폐와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예견이 되고 있고,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어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밝은 비전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세력들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조작하는 그런 미디어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투자할 수 있는 멘탈과 의지를 길러야 된다라는 시사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랙록, 비트코인 ETF가 몰고 올 시장 파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계속적으로 블랙록은 또 코인베이스와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를 맺으면서 시기에 대한 저울질을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9월달 굉장히 많이 기다려지는 그런 달이 될 것 같고, IMF, 금융안정위원회, FSB 등등에서 이제 또 암호화폐에 대한 법규화, 법제화를 위한 그런 보고서를 출간한다. 그리고 G20 정상회담에서 의장국인 인도 정부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해 굉장히 친화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9월까지는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 초대 은행들 약 75%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자금 이체를 지원한다라고 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또 한 번 나오고 있네요. 이 초록색 같은 경우는 크립토와 친하지 않고, 이 파란색 같은 경우가 이제 크립토와 굉장히 프렌들리한 친근한 그런 은행들인데,
보게 되면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쯔비시, HSBC, BNP 파리바, 크레딧 아그리콜, 시티그룹 등등 나오면서 기득권 세력들이 거의 모두가 다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자금 이체를 지원한다. 이제는 곧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그런 전통금융은행에 비트코인이라든지 리플 같은 그런 암호화폐를 실질적으로 맡기면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거나 스테이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머지 않았다. 이제 곧 제도권 수용에 들어오는 날이 머지 않았고, 그에 반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건 2025년 1월부터는 우리는 그때부터는 또 주식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도 똑같이 2025년 1월부터는 세금을 때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의 수익이 나면 수익의 약 20%는 국가에서 이제 떼갑니다. 그러면서 법제화, 우리의 제도권 수용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곁으로 암호화폐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시장 규모가 확장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래를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코인베이스는 XRP와 라이트코인 선물을 나열하는 동안 SEC와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다. 지금 계속적으로 SEC는 코인베이스 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계속 기소하면서 진건성 심의에 휘말려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고, 리플도 아직까지는 약식 판결로만 승소가 난 거기 때문에 뭐 항소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규제 명확성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중간 항소하면 어떡해? 그러다가 진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증권으로 판명나면 어떡해? 그런 식의 걱정보다는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토큰에 대한 미래 가치와 그리고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각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꼭 반드시 보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분산화하면서 멘탈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리플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블록체인이 은행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면서 잠깐 보게 되면 연구에 따랐을 때 블록체인에서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기존 금융 채널을 사용하는 것보다 약 80%나 저렴하다. 블록체인 시대로 안 갈 이유가 없다. 새로운 기술은 또한 더 빠르고 투명하며 더 많은 프로세스 세부 정보까지 제공된다. 추정에 따르면 기업은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2030년까지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이죠. 100억 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다. 전 세계 국경 간 결제 흐름은 연평균 5%의 성장률로 15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스위프트 1.0의 규모는 156조 달러지만 미래에 있을 자산의 토크나 STO가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면, 블랙록 레리 핑크 CEO가 말하는 그런 실질적인 자산의 토크나가 일어난다면 156조 달러에서 250조 달러까지 스위프트 규모가 커진다. 이 부분에서 ODL 시스템으로 스위프트 2.0이 리플사가 대체하게 된다면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며, 부동산, 주식, 채권 모든 것들이 다 토크나로 이루어지면서 그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 파이는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심에 실질적으로 리플과 리플 레저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인터 레저 프로토콜을 통해 모든 게 연결됨으로써 리플의 값어치는 더더욱 올라가겠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플에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굉장히 좋은 소식, 바이낸스 재팬, 시바이누,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공부하고 있는 XRP 등등을 상장하면서 이제 일본 시장도 어느 정도 슬슬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마운트곡스 파산 사건이 일어나면서 일본인들은 사실 이런 코인 시장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지양합니다. 굉장히 무섭죠. 막말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FTX 사태가 터졌다고 생각해봐요. 업비트 사태가 터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누가 코인 투자하고 싶을까요? 그렇게 큰 암호화폐 대형 거래소가 파산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누가 과연 투자를 하고 싶을까요? 세력들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본인들의 매집을 위해서 FTX 파산 사태라든지 테라 루나 사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운트곡스 파산 사태도 마찬가지로 모두 세력질의 장난질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고 계속적으로 본인의 자산을 축적하면서 그리고 안전하게 지키면서 타임 레버리지 하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2023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절이 지나서 8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쵸? 날씨가 무척 더운 그런 8월이고 이번 여름 굉장히 무더위 기승을 떨고 있는데 항상 감기 유의해 주시고, 요즘 세상이 굉장히 흉흉합니다. 가족, 지인, 친척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금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또 타임 레버리지 하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구독자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금일도 우리 좋은 하루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